안녕하세요, 농카TV입니다. 오늘 타볼 차는 KGM의 액티언입니다. 액티언은 토레스 쿠페로 더 유명했었죠. 한 1년 동안 굉장한 관심을 모았었는데 막상 나오고 나니까 출시된 이후에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요. 굉장히 안타깝고, 그 이유는 그랑콜레오스 그거하고 딱 맞붙는 바람에 그 신차가 아주 그냥 하이브리드 먼저 나오는 바람에 이 차의 패착은 하이브리드가 나중에 나온다, 올해 나온다, 작년 한 9월달 뭐 이때쯤에 나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. 진짜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, 엉덩이 부분도 싹 올라와서 레인지로버, 다들 레인지로버 하는데 뭐 그게 뭐 대단한 차도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또 디자인력에서는 그 차를 따라잡을 차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차하고 굉장히 비슷하고, 뒷부분도 이쁘고 옆부분도 이쁘고, 엉덩이 살짝 올라오는 탈출각을 위쪽으로 싹 올려서 밑바닥에 클래딩 부분도 하이그로시로 다 처리를 하면서 위쪽도 위에 루프 끝자락에 스포일러도 뭐 BMW 뭐 X 시리즈 이쪽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했고, 실내도 레드로 포인트 곳곳에 두고, 그 다음에 알칸타라 비슷한 소재, 스웨이드 했죠. 이런 소재로 해가지고 굉장히 마감을 잘 해놓고 이뻐요. 곳곳이 다 이쁘고, 헤드레스트 뒤쪽에 옷걸이 방식도 해놓고, 운전석 방식은 굉장히 또 심플하면서도 뭐 누르는 버튼 별로 없이 이런 식으로, 핸들은 또 D컷 위아래로 잘라놔가지고 뭐 만지는 느낌 이런 것도 재미가 있고, 옆쪽에는 또 이쪽에 라이트 무드 등을 싹 다 얇게. 그래서 최근에 신차들과 비교를 해서 빠짐없이 만들자. 이 차는 한 3,900만 원 정도, 3,5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데 한 3개 정도 옵션을 넣어서 3,90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굉장히 이쁘고, 뒤쪽 특히 엉덩이 상당히 이뻐요. 그래서 이 차 길에서 도로에서 만나면은 5개짜리 이렇게 볼록한 무늬까지 둬가지고 뒤쪽에서 나오는 밑바닥에 흘러나오는 공기를 뒤쪽으로 싹 자연스럽게 뽑아낸다. 그리고 뭐 건곤감리 뭐 이런 식으로, 뭐 중국 비아디 뭐 이런 쪽하고 올해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토레스 하이브리드 나올 것 같은데, 뭐 이쪽을 자꾸 의식해서 건곤감리 하는데 뭐 그건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플라스틱 아닌 소재로 싹 다 트림이나 각종 가죽 질감. 뒤쪽 한번 볼까요? 이 차는 사실 기본적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이 차박이에요. 뒤쪽 역시 넓어요. 차박이 확실히 넓어갖고 이 차 길이가 4740 정도죠. 근데 이 차의 특징이 폭이 넓어요. 1910 정도. 그러니까 1.9m를 넘는 차는 사실 폭이 굉장히 큰 건데, 이 차 길이 4740에 비하면은 굉장히 넓어서 좋은 거고, 이쪽에 스마트폰 충전기 놓고, 그 다음에 토글식 기어 변속기, 이것도 뭐 적응되니까 상당히 괜찮고, 핸들 뒤쪽에는 또 패들 시프트가 있네요. 이쪽까지 한 번 더 싹 다 풀플랫이 되는지 한번 싹 다 내려보겠습니다. 이거 겨울에 차박 가면 상당히 괜찮겠는데요. 이게 기존의 토레스하고 뭐 거의 뭐 같은 차라고 볼 수 있죠. 껍데기를 완전히 바꾸면서 1.5 터보, 가솔린 터보인데 터보의 파워를 압이라 그러죠. 뭐 1바, 1.5바 뭐 이러는데 상당히 좀 터보의 압력은 낮고 170마력 28토크. 자, 일단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연휴라서 굉장히 기분도 좋고, 그 다음에 쭉 한번 올리면은 이런 느낌. 약간 시트 포지션 전반적으로 약간 좀 더 낮추면 어떨까라는 생각 좀 들 만큼 시트 포지션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 있고, 여성분들 많이 좀 타라고 배려를 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트는 좀 딱딱한 편, 시트는 좀 단단해가지고, 그 다음에 토레스하고 비교하면은 부드러움 자체가 약간 좀 더 단단하게, 살짝 더, 많이는 아니고, 그리고 이 반절 주행 보조 이 기능도 어느 정도는 괜찮고, 근데 천천히 갈 때는 앞차하고 너무 바짝 붙는 뭐 이런 경향이 있고,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 이런 부분도 그냥 무난할 정도, 아주 좋은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. 이 차선 중앙 유지 자체를 이게 뭐 아주
훌륭한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무난하게 이제 학생으로 따지면은 전 과목 평균 이상 정도. 그렇다고 막 상위권에 막 올라가는 뭐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, 상위권이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봤듯이 외관 디자인 정도, 요게 상위권.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아래로 뚝 떨어지진 않지만 뭐 한 중간 이상 정도는 대부분 디자인, 그다음에 파워트레인 뭐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중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파워트레인 자체는 이 부드러움 자체를 좀 강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80km에서 90km 시속 이쯤부터의 어떤 가속력에 있어서는 좀 이 가속력이 강력하지는 않다는 거. 그다음에 꾹 밟으려면 차라리 좀 약간 스포츠 주행을 하려면은 패들 시프트 이렇게 딸깍딸깍 뒤쪽에 핸들 뒤쪽에 붙어 있는 거. 요거는 그랑콜레오스에는 패들 시프트 없는 게 저는 조금 그랬어요. 패들 시프트 좀 놓지. 아무튼 그랬고, 하이브리드 그랑콜레오스 진짜 하이브리드에도 당연히 없고 뭐 다 없으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패들 시프트 딸깍거리는 재미가 상당히 있다. 그러면서도 한 시속 한 90 정도 이를 때에 어느 정도 고속도로에서 쏴줄 때의 그 맛은 조금 덜하고, 그 다음에 12.3인치 두 개짜리 붙은 디스플레이 커브드 방식은 상당히 괜찮고, 디자인 BMW 거죠. 딱 이 깍대기 양쪽으로 딱 돼 있는 거, 요 부분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. 상당히 괜찮고, 연비는 한 10에서 왔다 갔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터보 압을 좀 낮은 거를 쓰면서 싱글 터보를 쓰죠. 그러면서 요거는 차라리 연비 쪽에 조금 더 올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요 아쉬움. 이 연비를 따지면 어차피 같은 파워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토레스보다 조금 더 연비가 낮게 나온다. 뭐 물론 약간 기분상 이 한 반뼘 정도가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무게도 상당히 조금 높아졌죠. 그러다 보니까 연비를 또 뭐 많이 높이지는 못했다,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앞쪽에서 이렇게 한눈에 딱 보기에 양쪽에 있는 이 귀걸이 있죠. 귀걸이가 싹 다 보여요. 요거는 캠핑용으로 아주 제격이, 저기다가 묶어갖고 타프, 텐트 옆에다 같이 치면 딱 좋도록 돼 있고, 전반적으로 이렇게 패들 시프트 딸깍거리면서 한 RPM은 한 2500에서 4000 사이 이 정도를 맞춰가면서 운전하는 재미, 이런 재미를 상당히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이게 위쪽에 시트 포지션이 위쪽으로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좀 쭉 시야가 넓어 보이고 괜찮은 편이에요, 이 부분은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가는 속도, 가속, 주행 중 가속감이 좀 낮다라고 하는데, 170마력의 싱글 터보 가지고는 뭐 확확 나가다든지 아니면 터보 렉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, 그냥 가장 무난하고 그냥 패밀리카, 아이도 있고 하는데 스포츠 주행을 펀 드라이빙을 즐길 것도 아니고 무난하게,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모자라가지고 답답할 지경 이 정도는 아니에요. 그리고 초반에 가속에다가 조금 기어는 도요타의 아이신 6단짜리 6단이면 좀 그렇죠. 토레스 거에 그대로 갖다가 그냥 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, 그래도 부드럽고 무난하고 6단 변속기로 그냥 패밀리 한 3000 후반대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는 패밀리 SUV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클러스터 화면은 바꿀 수가 있고, 그냥 이 정도 RPM하고 속도 정도 나오고, 앞쪽에 차들 쭉쭉 크루즈 컨트롤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잡아 놓으면은 장거리 주행에서도 아마 고속도로로 1시간 정도 이상만 달리면은 연비는 한 14 정도? 이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달리고, 그 다음에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뒤쪽에서 차박하는 거, 차박에 좀 약간 특화돼 있다. 토레스도 마찬가지. 신차 사는 방법.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, 아직도?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.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. 카랩.
도시명 SUV로는 그냥 무난한 정도의 수준 아닌가. 뭐 불편하거나 어떤 부분이 딱히 뭐 마음에 너무 안 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어요. 그래서 또 혼자 탈 때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양쪽 딸깍딸깍 거리면서 좌우로 막 좀 방향 전환도 해보고 아니면은 급가속도 좀 해보고 RPM 한 4,000 왔다 갔다 해서 좀 최대 토크도 좀 즐겨보고 뭐 이런 차가 바로 액티언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좌우 지금 약간 서스펜션이 좀 약간 단단하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좌우 롤링, 피칭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사람 없을 때 좀 밟는다든가 앞쪽에 차 없을 때 밟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밟아봐 이렇게 그렇죠. 요런 재미죠. 요런 재미. 요거 패들 시프트 없는 것과 있는 것은 또 완전히 달라요. 이제 평소 때도 잘 쓰지 않는 기능이지만 차 없을 때는 좀 쭉 써보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 오랜만에 도착해서 이제 좀 먹어볼까 배부르게 한번 먹어보고 노량진 수산시장 바뀐 이후로 상당히 깨끗해졌네요. 그래서 지금 2층 거의 꽉 찼고 지상 3층으로 올라가서 주차하고 사람 요 정도 적당하게 고향도 많이 내려가셨고 그리고 요 정도면 딱 사람 없을 때 딱 밥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쭉 가보면 이렇게 보면 손 잡아달라 그러면 살짝 잡아주면 되고요. 아주 귀찮게 하진 않아요. 손을 잡고 있는데 잡아달라는 경우는 없어요. 핸들을 잡아주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하고 경고음 자체가 손을 잡고 있는데 한 케이스는 없고 자꾸 제가 지금 테스트하느라고 조금 하고 있는데 약간 조금 이상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중속 이상으로 밟았을 때 주행 보조 기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잘 잡혀 있다가 굉장히 속도가 낮아졌을 때 시속 뭐 한 2-30km 정도로 쑥 낮아졌을 때는 앞쪽으로 멈추지 않고 너무 쑥 전진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풀린 거야 뭐야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약간 놀랬던 적이 한두 번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토레스 초기에 있었던 어떤 이제 작은 결함이 아니죠. 그거는 작은 뭐 약간 완성도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잡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나온 지금 이 디스플레이나 각종 뭐 첨단 기능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결함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 판매량이 사실 상당히 참 문제일 것 같아요. 이게 뭐 초반에 작년 가을쯤에 사전 계약할 때 막 5만 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막 돌았었는데 사실 잘 팔릴 때 1,500대 안 팔리면 500대 수준으로 새 차임에도 불구하고 컨벤션 효과 거의 하나도 없이 거의 그란 콜레오스한테 컨벤션 효과를 다 뺏겨버렸고 그게 이제 그란 콜레오스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스로 노렸는지는 모르지만 하이브리드를 가솔린보다 오히려 먼저 내놓고 그래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지금도 끌고 있고 이 차는 그거하고 거꾸로 가을에 먼저 가솔린 요 1.5 터보 모델을 내놓고 올해 한 여름쯤에 토레스 하이브리드 요게 이제 나온다니까 약간 순서에 있어서 약간 이제 어긋났던 이런 부분이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울 뿐입니다. 그래서 이 차는 가격적으로도 조금 더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토레스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면 좋았을 텐데 그거보다 한 100, 200 높고 그리고 3,500부터 시작해서 두 가지 트림이 있잖아요. S7, S9 S9으로 갔을 때 4,000 정도가 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바랬던 과거에 최근 한 3년간 가장 쇼킹했던 게 사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2050 만원짜리 딱 2천만원짜리 대박이었죠. 그게 1년 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토레스도 한 3천 초반에서 인기를 상당히 끌었죠. SUV 이렇게 듬직하고 좋은 SUV가 어떻게 3천 초반일 수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인기가 엄청 좋았는데 이 차는 이제 3천 중후반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질이나 그 다음에 하이그로시
생짜 플라스틱을 넣은 곳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. 전부 다 하이그로시로 놓고 나머지는 가죽, 그다음 스웨이드 뭐 이런 쪽으로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을 아주 많이 낮출 수는 없었고, 이 정도 수준에서 누가 타도 야 이거 뭐 싸구려 같진 않네, 뭐 요 정도의 느낌 계속 주려고, 또는 어떤 분이 탔을 때 굉장히 각종 기능에 있어서 지금 뭐 어라운드 시스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겠다,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품성을 이제 전략을 짠 것 같은데, 조금 더 힘을 내서 액티언 같은 차들이 좀 경쟁력을 좀 발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재밌게 잘 탔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